네, 시장 트렌드 안에서 숨은 진주를 찾아보는 시간, 허반삭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삭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 말을 맞아서 이제 우리 위원님의 작전 리포트 탑5 수익률 먼저 리뷰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이오니아 수익 볼게요. 이 종목은 수익률이 72%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최근에 꾸준히 매집하면서 가파른 상승 시연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바이오니아는 한 차례 급등하고 있을 때 시세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꺾이지 않는 한 시세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좀 나온다. 그때부터는 우리도 같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이점을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도 되고 제가 이거를 주봉으로 놨다가 일봉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열려있는 차트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희는 이 뒷면이 없을 때는 하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 횡보할 때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하방을 지켜주고 나서 바이오니아, 네. 프로바이오틱스의 매출액과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켜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탈모와 관련된 R&D 개발, 연구 개발 관련된 소식들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을 소폭 동반하면서 차익 매물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전량 수익 실현 전략으로 챙겨드렸고요. 자, 다음 작전 리포트 수익률 탑5 보도록 할게요. 현대 오토에버도 17% 수익이고요. 올해 이제 전해드렸던 종목이 다 두 자릿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I가 특히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25% 탄탄하게 지금 포트를 지켜주고 있는 거고요. 아비코전자 11%, 고려아연도 지금 시가총액이 정말 큰 종목인데 14% 현재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볼게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랠리 가파르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삼성 SDI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58만 원 언저리 선에서는 올해 첫 작전 리포트로 말씀을 드릴 때에 비중을 담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적어도 5거래일 정도는 58만 원 아래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로 70만 원을 말씀을 드렸고 70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75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74만 3천 원 언저리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본다면 대응을 하실 때에 누구든지 쉬운 곳에서 매물 출회가 가능하다.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접근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누구든지 접근하기가 두렵고 어려울 때 이 기업의 모멘텀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 방향성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용기를 낼 구간 여기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75만 원 목표가에 대한 부분 소폭 한 4-5호가 차이로 도달은 안 됐지만 1차 목표가 70만 원 돌파 이후에 수익률 극대화 전략 안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관망할 공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관망 전략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아직 룸이 조금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지금까지 보았던 종목들 보면요. 네. 바이오니아, 고려아연, 현대 오토에버 모두 다 시총이 1조 원은 넘어가는 종목들이죠. 굉장히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금속 가격과 금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살펴볼 이슈 중에 하나가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의 이야기가 있다. 그 안에. 그럼 주총을 따로 하고 영풍과 고려아연을 두고서 이어지는 지분 경쟁 구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라인 돌파를 했고요. 하지만 주총 이후에도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들 보여질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가지고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은 홀딩, 네. 보유하고 추가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말씀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지금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포트 한 켠에 좀 든든하게 내 포트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라면 작전 리포트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자, 쌓이는 수주 잔고, 높아지는 수출 비중입니다. 해외향 모멘텀이 강한 기업인 것 같네요. 자, 분쟁이 확대되고 국방 시스템 지금 방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탱크도 보이고요. 방산 기업이 최근에 좀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는데 LRG 넥스원 한번 꼽아볼게요. 네. 왜냐면 천궁 네. 2 하면 그쵸. 천궁2가 또 그렇습니다. LRG 넥스원의 특징인데 일단 특징적으로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자, 전 세계적 대립과 분쟁 확대. 사실 이 모멘텀이 뭐 호재, 수혜 이런 단어를 붙이기는 조금 슬픈 모멘텀이긴 한데요. 분쟁이 확대되면서 LIG 넥스원의 통장도 지금 두둑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자연재해들도 그렇게 우리가 달가워할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볼 때에 어느 쪽의 산업이 커지느냐, 조선이 커지느냐, 방산이 커지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접근을 해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되는 표를 보시면 국가별 국방비 지출 추이가 89년부터 지금까지 GDP 성장률처럼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최근 들어서 그 국방비 증액이 더욱더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독일, 일본 등이 두 자릿수의 국방비 증액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특히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 공격용 살상 무기에 있어서는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한 대표적 국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는 위협들로 인해서 방어를 한다라는 측면 아래 국방비를 전년 대비 17% 이상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 그리고 국방 무력에 대한 첨단 고도화 등을 볼 때에 실적이 있고 실체가 있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하나하나 돋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참 방산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는 아직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실적이 너무 잘 찍힐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자, 다음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쌓이는 수주 잔고, 높아지는 수출 비중입니다. 수주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쌓이고 있고 또 수출 비중까지 확대되면 사업이 얼마나 커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22년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의 수출 같은 경우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차, LIG 넥스원의 천궁, 여러 가지 무선 기기, 그리고 안티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요. 22년도 신규 수주가 6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118%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22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12조 2천억 원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도 인도네시아 무선 기기 공급에 대한 수주가 있기 때문에 22년도 수주 잔고 최고치가 여기가 피크일 것이냐. 대체로 시장에서는 이 피크를 23년도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이처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앞으로 2년, 3년, 5년 동안의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 챙겨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출액 비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22년도 수출액이 4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네. 전년 대비 13.8%포인트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향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가능할 것이고요. 수주 잔고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데 수익성, 영업 이익률에 있어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하나하나 공개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전망하는 이익치보다 추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자, 실적으로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요. 이 부분 한번 봐주시죠. 22년도 사상 네. 최대치 수주 잔고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피크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미 앞서서 23, 24, 25년 그 이후까지 중장기적 이익
이익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시면 두 자릿수로 22년도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보일 수는 있지만 24년도에도 두 자릿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3년도 매출액 이익률이 한 자릿수 증가한다는 것이 일편 주가 조정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투자자의 시선으로서는 중장기적 매력도가 높아진 가격에서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면 좋을지 차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도달을 한 상태고요.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74,000원, 75,000원 언저리가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네. 지난 수년 동안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차트의 기록에 남아있고 본 차트는 주봉이기 때문에 네. 주봉상 매력적인 가격들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바이오니아, 현대로템, 삼성 SDI, 현대오토에버, 네. 고려아연까지도 모두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충분히 수주장고로 쌓여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도전해 볼 만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74,000원, 74,500원 오늘 장중에 조정을 받았다가 대체로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임에 따라서 현재 가격 74,000원, 74,500원 언저리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 가격은 1차로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7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정말 높은데 손절가는 낮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란 뜻이겠죠. 자, 매수가 74,500원,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 허반석 어드바이저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신데요. 짧게 소개해 주시죠. 시장이 싱숭생숭하고 네. 기로에 서 있고 첨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심상치 않은 구간인데요. 시장에서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대응점을 찾아야 하는가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